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지역은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주 적용될 정부의 거리두기 변경 폭에 관심이 쏠립니다. 학대 의혹으로 문제가 됐던 장애인 시설에서 또다시 장애인 학대 의혹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학 입시 정시 비중을 늘리기로 했는데 교육 현장은 경쟁이 더욱 심화돼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폭등, 농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 등의 여파로 비료 면세율은 물론이고 가격이 오르지 않은 농자재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먼저 날씨 알아봅니다. 우리 지역에 내일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집니다. 자세한 날씨를 유하경 기상캐스터와 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는 비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살펴보시면요. 대구와 경북 자리 위에도 오늘도 비구름대가 짙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4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내일까지 5에서 30mm,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0에서 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라서 바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또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10에서 30cm 이상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눈에 대한 대비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강수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6도, 안동 4도, 구미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9도, 안동 8도, 구미 9도로 기온은 주춤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떨어져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물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물가 오름은 농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 등의 여파로 비료 면세율은 물론이고 가격이 오르지 않은 농자재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 코로나 여파로 인건비까지 올랐지만은 고질적인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청도군의 농원입니다. 올해 재배한 딸기는 수확하면서 동시에 내년 농사 준비까지 하다 보니 새벽부터 움직여도 일손은 늘 모자랍니다. 한 해 전보다 인건비를 20-30% 더 준다고 해도 지자체까지 나서 일손을 구해도 필요한 인력의 절반도 못 구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대부분 다 외국인 인력들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들어오는 인력들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도 너무 오른 농자재 값이 시름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 6월에 품질 좋은 체리 생산을 하려면 비가림막을 설치해야 하지만 파이프 가격만 30-40%나 올랐다는 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의 또 다른 농장의 작업장입니다. 갓 수확한 봄 미나리를 다듬고 씻고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곳 역시 껑충 뛴 인건비에 비료를 비롯해 각종 농자재 값이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유박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걸 쓰고 있긴 한데 그런 비용들이 지금 다 상승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생산 비용이 많이 올라가 버렸죠. 한 해 전 리터당 700원대이던 면세율은 어느새 1,100원을 넘어 작업장 난방비도 난방비지만 올해 감 수확을 하면 건조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농자재와 인건비, 고질적인 인력 부족이란 삼중고에 농업인들의 경영 수지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교육 정책은 정권 교체 시기에는 변화의 폭이 훨씬 커집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늘리고 기초학력평가 전면 실시를 예고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변화 그리고 그 여파를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적인 대입 정책은 정시 확대를 통한 대입 전형 단순화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더 나아가 수시 폐지와 함께 수능 2차례 실시를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는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비율은 78대 22로 수시가 3배 이상 많습니다. 수도권만 보면 정시 비중은 35.3%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서울 16개 대학은 모두 40%를 넘습니다. 언제 얼마나 늘어날지 문제일 뿐 정시 확대는 교육 현장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공정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이유로 이제 그 정시가 확대가 되는 추세라서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학교에서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시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진학하는 수시 비중은 줄어들게 돼 줄 세우기 입시 교육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60%로 확대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교육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말은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해서 또 고등학교 수업 자체도 입시에 맞춰져 가지고 문제풀이식 수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당천인의 또 다른 공약인 기초학력평가도 학력 진단이란 본래의 기능을 넘어 경쟁을 유도하는 학생별, 학교별 평가 자료로 쓰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 거점대학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올리고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은 구조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한 입시 제도부터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당분간 교육 현장에는 적지 않은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2만 명대를 기록해서 유행의 정점이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번 주말 끝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부터 거리 두기를 조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의 취재입니다. 대구에서는 어제 0시 기준 17,10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전날보다 7,000명가량 줄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22명으로 최근 들어 하루 사망자가 20명 안팎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423명으로 전날보다 1,100여 명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10명 더 나와 누적 사망자는 495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대구 83.3%, 경북 49.4%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대구 51.2%, 경북 53.1%로 대구, 경북 모두 병상 가동에 여력이 있습니다. 유행 정점이 다음 주 중반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확진자는 전날 40만 명에서 어제 62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전날 이미 각 지자체에서 통계로 넣은 7만 명이 누락돼 이를 빼면 55만 명 발생으로 본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확진자 증가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높은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의 감염이 늘고 있고 사회 접촉 빈도가 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된 뒤 검사가 늘어난 점도 요인으로 꼽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확진이 인정에 따른 검사 편의성 증가로 그간 검사가 어려웠던 분들이 적극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발견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도 12시까지로 늘리자는 의견과 유행의 정점이 아니어서 방역 완화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은 진화됐지만 울진에서만 주민 300여 가구가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다시 살 집이 절실하지만 정부 보상금은 최대 1,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국민 성금 400억 원이 모였는데 주택 복구에 전액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집은 형체도 알 수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살 집이 더 큰 걱정입니다.
울진에서만 주택 397채가 집 전체가 완전히 불에 타버린 전파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막 확 올라와서가 막 덮쳐가지고 막 집에 가면 불이 붙어 캄캄해. 새카만 게가 막 이 땅이 안 보여요. 아이고, 그리 사는 게 아니래요.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정부의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주택이 전파돼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1,600만 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게 최고 고민입니다. 그러면 집 하나 짓자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 1,600 갖고 어떻게 살아갈지. 주택 신축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나왔지만 대부분 7, 80대인 고령의 이재민에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모인 400억 원의 국민 성금을 이재민 주택 신축에 집중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협회에다가 그런 주택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협회에도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또 100% 주택을 위해서 다 또 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지난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때는 국민 성금으로 이재민 한 가구당 1억 원가량의 피해 복구비가 지원됐습니다. 이재민들이 실질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해구호협회 측은 피해 집계가 끝난 뒤에야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농촌에서는 과수 화상병 방역 체계가 사전 예방으로 바뀌면서 방역 횟수가 올해부터 3차례로 늘어났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기술도 총동원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도훈 기자입니다. 사과 주산지인 경북에서는 지난해 안동과 영주 12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사과나무 7천여 그루가 매몰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18개 농가, 288헥타르, 축구장 400여 개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을 제거한 데 이어 예찰 활동도 서둘러 시작됐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을 잘라서 소각하면서 버렸고요. 화상병 예방을 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다 정확한지 걱정이. 올해부터는 방역 체계가 그동안의 매몰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달라지면서 방주 횟수가 꽃이 피기 전 한 차례에서 개화기 2차례를 더해 모두 3차례로 늘어났습니다. 모든 사과, 배 재배 농가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개화전 방제는 벼의 경우 꽃눈 트기 전, 사과의 경우 3가지가 나오기 전에 약제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등록 약제에 대해 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개화기 꽃 감염 위험도 등을 미리 농가에 알려주는 예측 정보 시스템이 마련돼 운영에 들어갔고 적정 방제 시기는 문자 메시지로 농가에 통보됩니다. 또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간 주사도 확대 보급하고 공중에서 약을 살포하는 드론도 활용됩니다. 올해 꽃 피는 시기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과 주산지인 경북은 4월 첫 주부터 방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전과 부산인데요. 먼저 대전으로 가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각 보건소는 기나긴 방역과의 전쟁에서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일반 예방접종 업무가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면서 결국 민간 병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관련 비용이 비싸져서 다시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업무차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남궁 충렬씨. 출국 전 말라리아와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 전화했지만 접종을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던 일반 감염병 접종 업무가 2년째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장티푸스 접종을 포함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결국 민간병원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이번엔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보건소에서 1,000원이던 말라리아 처방전은 10,000원,
5,000원이던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2만 원을 내고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가면은 거의 뭐 1,000원, 무료 1,000원으로 처방을 받아서 먹을 수 있었고, 장티푸스는 보통 한 무료에서 뭐 5,000원 정도 했었는데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고 또 맞는 것도 또 여의치 않고. 보건소에서 3만 원대인 A형 간염 예방접종도 일반 병의원에서는 두세 배인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일반 예방접종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반 진료 업무를 보건소가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되는 시점에 유료 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접한 세종에서는 일주일 중 하루는 보건소에서 장티푸스와 대상포진, B형 간염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 충남도의 경우 시군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장티푸스 등의 일부 예방접종 업무를 보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업무 과중은 이해되지만 민간으로 넘겨진 접종 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이나 부분적인 보건소 업무 재개 등 시민 부담을 줄여주는 세심한 정책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은 소음 허용 기준이 너무 높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환경부가 30년 만에 단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소음 피해가 좀 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현지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굉음을 내며 도로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들. 귀 찢어질 듯한 소음은 한밤중에도 이어집니다. 밤마다 폭주족들의 소음에 시달리던 부산 해운대구 주민들은 이륜차 소음 단속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유난히 좀 소리가 큰 거 있잖아요. 네, 좀 그게 한밤중에도 1시, 2시 그럴 때도 좀 많이 그래요. 네, 좀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단속하려고 해도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소리가 큰 이륜차를 세워 최대 출력을 내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때 소음이 105dB만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105dB은 기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음 수준입니다. 단속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도 단속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이륜차 소음 민원은 지난 2019년 9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2,100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국민청원도 늘었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중인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을 배기량에 따라 95dB까지 낮추고 소음이 적은 이륜차만 만들거나 수입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항상 단속을 해야 나아지지 않을까요? 솔직히 소음이라는 게 순간 그렇게 내고 가버리면 단속을 못하는 거니까. 경찰과 각 지자체는 연중 집중 단속을 벌여 소음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경상북도는 20일까지 울진 산불 피해 현장에 대한 건축물 피해 집계와 피해 규모 확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도청 건축직 공무원도 현장에 파견해서 건축물의 신축 방법 등을 자문할 계획입니다. 마을 전체 주택이 불에 탄 울진군 북면 신화 1리에 우선적으로 부지를 조성해서 임시주택 18개 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개별 면담을 거쳐서 임시주택 설치 장소나 입주 일정 등을 협의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8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지난주와 비교해서 마이너스 0.16%를 기록해 1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달서구가 마이너스 0.29%의 변동률을 기록해 8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내렸고 동구는 마이너스 0.23%, 중구는 마이너스 0.14% 순이었습니다. 대구의 전셋값 변동률도 마이너스 0.13%로 15주째 내렸고 달서구는 마이너스 0.25%, 동구는 마이너스 0.21%, 중구는 마이너스 0.12% 순이었습니다. 경북의 3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늘도 비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레이더 화면 살펴보시면 대구와 경북 위에도 비구름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오늘 비가 40mm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30mm,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0에서 50mm가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늘 10에서 30cm 이상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눈에 대한 대비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기온 살펴보시면요. 대구의 기온 6도, 안동 4도, 구미 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9도, 안동 8도, 구미 9도로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어제보다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영천도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9도, 영천 7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5도, 상주 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9도, 상주 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4도, 영주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8도, 영주도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6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